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뭐 자주 차를 끌고 일에 나갑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적적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성부와 이 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부와 페미, 그리고 여성을 둘러 나누는 이중적인 이 지렛대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둘러 나누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주 이상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부입니다. 이제 이 여성부가 성평등 부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성평등 부서. 도대체 성이 왜 평등한지 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이 왜 평등해야 됩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성이 왜 평등한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따로 떨어져가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분업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부서, 이 여성부를 성평등부서라고 만든다고 합니다. 이 여성부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름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성부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속을 시킵니다. 즉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 부서가 없어졌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인가? 이번에는 이 여성부를 없애고 성평등 부서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장면집이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성평등 부서가 이제 나올 모양인데, 성평등 부서가 발생되면 이 남성의 성도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남성부 이꼬르 성평등 부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디 평등하는 남녀의 성을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돈이 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이 되는 집단을 위해서 여성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어떤 돈이 되는 집단을 위해서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부가 태동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부에서 또 여자를 갈라버렸습니다. 즉, 여자란 부서 안에서 여자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즉, 봉급을 두는 직속 부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봉급은 국가 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은 여성부가 존재를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등한 여성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여성부에서 국가 돈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제 것처럼 쓰면서 이 국가 돈을 지급하는 이런 직속이 여성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단체가 바로 남자를 전문으로 고발하는 여성단체입니다. 국가의 예하부서라고 하는 것, 국가의 모든 부서라고 하는 것은 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한 장 끊을 때도 돈 내놔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등기부 등본 한 장을 뜯을 때도 이 등기부 등본 한 장을 뽑음에 따라서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돈을 가지고 만든 부서는 역시 돈벌이 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벌이 부서가 국가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성부를 만든 그 카르텔에 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여성들이 단체가 500개가 넘습니다. 각 시도 단체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빽빽할 정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패미의 근본 단체입니다. 이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단체, 즉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서 내려가는 이 여성단체가 5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자를 얼마나 고발했나는 실적에 따라서 더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남자를 얼마나 많이 고발했느냐, 그리고 남자를 이 고발한 횟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금은 전부 다 국가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가 500개가 넘는데, 이 500개가 넘는 단체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속해 있는지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즉 국가에서 한국 남자를 고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돈 버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생단체들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남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한 실적과 횟수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낸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돈이면 애비애미도 없다. 그런데 이 돈에 고유한 미풍양속과 이 상식과 건전한 통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돈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는 단체가 500개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여성단체입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 또 여성에 대한 이런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에서 직접 돈을 간접적으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뭔 일에 동원을 한다든지 뭔 일에 나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는 여성단체가 3,7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700개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들 이 등산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 동호회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여성들 동호회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뿌리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국가 돈을 받아먹으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부의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작년에 근 1조 7천억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1조 7천억.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는 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입니다. 이 수많은 돈이 어디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어떤 의원이 파디벨라고 달라들었습니다. 의원이 파디벨라고 달라드니까 허구한 날 여자들이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고속 고발을 하고 대단히 시비를 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살벌한 이 여성부 단체가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돈에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그만큼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해야 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를 얼마나 많이 고발했느냐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배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작금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돈이 움직이는 데는 목적이 있어서 돈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이 2조 원의 올 예산 2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여성 가족부의 이 돈이 과연 여성 단체로만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방송으로도 흘러가고 온갖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속 30km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이 남자를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이 남자와 이 소송을 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여성가족부 뒤에 숨은 카르텔에 돈이 되도록 하는데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상식을 왜곡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뒤에는 이와 같은 살벌한 카르텔이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또 이거를 또 나이 이야기를 듣는 남성 여러분,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그런데 여성을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즉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과 그냥 일반적인 여성입니다. 이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은 여론을 조작하고 곡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왜 결혼을 못해서 안달을 해야 되나요? 결혼을 못하면 여자들이 모두가 행복해 해야지요. 그러나 일반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못하면 정말 끔찍한 악몽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미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미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끔찍한 돈이 악몽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바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는,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은 그 여성이 나이가 있어서 적당한 때에 연애를 해야 되고, 적당한 때에 시집을 가야 되고, 적당한 때에 아이를 낳고, 또 적당한 때에 자산을 불려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남자들이 국제 결혼하면 여성들이 즐거워해야지요. 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공격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 남자들이 성적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 기뻐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일반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끈끈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끈끈한 성적인 관계는 바로 남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편과 끈끈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자신이 안전과 자신의 행복과 집안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모든 것들이 이 성적인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아침에 밥 차려달라고 하면 더덕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입니다.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며 돈 받고 떠드는 글이 무슨 글을 못 쓰나요? 아침에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은 더덕놈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도값을 쓰고 아무리 낯짝이 두껍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앱의 의미도 없다고 했습니다.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아침에 직장에 돈 벌러 나가는 남편입니다. 당연히 밥을 먹여서 보내야지요.
당연히 밥을 먹여서 보내야지요. 남자가 왜 배고라 가면서 직장으로 나가야만 됩니까? 그러나 남자가 아침밥 차려달라면 더영남이죠. 이거를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드는 방송사는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일반인 여성들은 아니다, 나는 남편 밥 차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견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침밥 차려주는 여자가 없습니다. 아침밥 차려주는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나이 친구들과 나이 주변 남자들을 봐도 마누라가 아침밥 안 차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넌 밑에서 기어댕긴 우리 5060은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누라가 아침밥 안 차려주는 게 당연하지. 마누라도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누라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그게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성을 반으로 나눠 놓으니까 여성에서 수많은 여성단체와 몇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돈을 국가가 풀면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를 못 잡아주도록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인생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남자는 오갈 곳이 없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은 그야말로 거세를 당해버립니다. 남자의 성은 거세를 당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누라가 있어도 마누라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자는 남편 나 오늘 한번 합시다 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는 여보 오늘 우리 부부관계 한번 해야지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여자가 어떻게 성관계를 하자고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구사항이 보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마누라가 말을 하지 않는데 부부관계를 가지면 부부 강간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남자의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카르텔이 거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은 카르텔이 어떻게 돈을 벌고 카르텔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배워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카르텔을 모르는 자가 자본주의 사회를 산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오늘이 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국가에서 돈 주는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돈은 일을 시킬 때 돈을 준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국가에서 돈 받는 여성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바로 남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특정 카르텔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진이가 9시를 남자가 결혼하면 20억 벌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남편이 마누라한테 이 부부관계 할 때는 동계산을 하루에 20만원 30만원 계산을 해야지요. 여러분, 마누라가 창녀입니까? 마누라가 술집 도움입니까? 여러분, 이게 패미의 정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 먼 길을 밤길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